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 연구실 정기윤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FAST VIT라는 논문이고 애플의 연구진들이 발표한 논문으로 ICCV 2023년에 게재되었고 현재까지 인용수는 20회입니다. 발표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버뷰입니다. 이후에 있을 설명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논문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비전 트랜스포머들은 이미지 관련 태스크에 기존의 CNN 기반 방법론을 능가하는 성능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델들은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아주 크다는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엣지 디바이스 등에서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의 연구들에선 비전 트랜스포머 구조 일부를 컨볼루션으로 교체한 하이브리드 비전 트랜스포머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본 논문의 저자는 열악한 엣지 디바이스 환경에서의 레이턴시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메모리 액세스 코스트가 큰 스킵 커넥션임을 지적합니다. 컨볼루션 기반 모델에만 적용됐었던 리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최초로 하이브리드 비전 트랜스포머에 적용한 패스트 VIT를 제안했습니다.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레이턴시 어큐러시 트레이드오프 기준에서 소타를 달성했습니다. 그럼 논문의 메소드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백그라운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2PR에 게재된 메타포머 논문에서 주장한 메타포머와 토큰 믹서의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해당 논문은 비전 트랜스포머의 구조를 토큰 믹서와 메타포머로 추상화하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토큰 믹서는 패치 간의 정보가 섞이는 부분으로 기존 비전 트랜스포머의 셀프 어텐션이 이에 해당합니다. 메타포머는 토큰 믹서 외에 모든 나머지 구조를 총칭하는 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타포머 논문의 저자들은 비전 트랜스포머의 우수한 성능의 핵심 요인은 셀프 어텐션으로 대표되는 토큰 믹서이기보다는 그 나머지 구조인 메타포머 그 자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극단적으로 단순한 토큰 믹서를 가진 풀포머 블럭을 제안했습니다. 풀포머의 토큰 믹서는 한 토큰의 리프레젠테이션을 해당 토큰을 포함한 인근 k 제곱개의 리프레젠테이션의 평균으로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수식을 보시면 원래의 리프레젠테이션 한번 빼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는 풀링 과정 중에 원래 토큰이 더해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스킵 커넥션이 수행되었다고 판단하고 이가 두 번 수행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셀프 어텐션을 논 파라메틱한 오퍼레이터인 풀링으로 전환하는 방식이고 해당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상단에 움직이는 이미지를 통해서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흔히들 생각하시는 기본적인 풀링 연산이라고 생각하시면 판단이 쉬우실 것 같습니다. 메타포머 저자들이 제안하는 풀포머 모델의 구조는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4단계의 계층적으로 연결된 메타포머 구조 안에 풀포머 토큰 믹서가 삽입된 형태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풀포머는 메타포머를 계층적으로 쌓음으로써 메타포머의 역할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가장 단순한 형태의 토큰 믹서를 채택하여서 토큰 믹서의 역할을 최소화한 모델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델이 기존 어텐션 기반의 모델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면 메타포머 구조의 중요성이 보다 더욱 컸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스테이지 1, 2, 3, 4에 6분의 라지엘 혹은 2분의 라지엘이 있는데 이는 하이퍼 파라미터로 할 수 있는 전체 풀포머 블럭의 수입니다. 풀포머 블럭의 수를 분배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스테이지 1, 2 그리고 4에서는 6분의 L개의 풀포머 블럭이 사용되고 스테이지 3에서는
2분의 1개의 풀포머 블록이 사용되어서 스테이지 3에서 가장 많은 연산이 이루어짐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풀포머의 실험 결과를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풀포머는 연산량과 모델 크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VIT와 DIT 그런 다른 비전 트랜스포머 및 하이브리드 비전 트랜스포머의 성능을 능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메타포머 구조의 중요성이 크므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그런 추가적인 연구를 촉구하면서 결론을 지은 논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맥스는 생소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멀티플라이 어큐뮬레이트의 줄임말로 곱 연산에 이어지는 합 연산을 하나의 1맥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결과적으로 1맥은 2 플롭스와 동일하고요. A 곱하기 B 플러스 C는 곱 연산이 이어지는 합 연산이므로 1맥이면서 동시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 플롭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메타포머 논문에 관해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이후 많은 논문에서 토큰 믹서의 개념을 이제 사용하게 되고 패스트 VIT 역시 이런 개념과 풀포머 구조의 큰 뼈대를 가져와서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버 파라미터라이제이션입니다. 오버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은 복수개의 다양한 사이즈의 커널 사이즈를 갖는 컨볼루션 연산들을 병렬적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레이어의 카패시티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연산량이 늘어나므로 학습 시간이 증가한다는 단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리파라메트라이제이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오버 파라미터라이제이션과 같이 연결된 여러 개의 컨볼루션 연산들과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그리고 스킵 커넥션을 하나의 컨볼루션 연산으로 치환하는 방법으로 인퍼런스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리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면 원래의 경우와 동일한 연산 결과를 하나의 컨볼루션 연산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인퍼런스 단계에서 성능에서의 타협 없이 연산량과 메모리 액세스 코스트를 동시에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리파라메트라이제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금부터 그림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측을 보시면 3x3 컨볼루션과 1x1 컨볼루션의 커널들과 1x1 컨볼루션으로 표현한 스킵 커넥션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아래 두 개는 다음과 같이 3x3 컨볼루션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연산 결과가 동일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주변부의 웨이트가 0인 이러한 3x3 컨볼루션 형태로 만들 수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두 동일한 커널 사이즈와 스트라이드를 갖는 컨볼루션 연산들은 각각이 모두 리니어한 연산이기 때문에 결합이 가능합니다. 인퍼런스 시에 서메이션을 하여서 하나의 컨볼루션 연산을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 리파라메트라이제이션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컨볼루션과 이어지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좌측의 그림처럼 어느 순간 사라져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처리된 것인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볼루션과 그에 연결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해당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의 누적된 통계량을 이용해서 하나의 컨볼루션 연산으로 치환할 수가 있습니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학습 단계에서는 정의 그대로 해당 배치의 통계량을 이용해서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하지만 인퍼런스 단계에서는 학습 과정 동안 누적된 통계량을 고정적으로 이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변환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의 수식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결국 각 값의 평균을 뺀 뒤에 표준 편차로 나눈 뒤 스케일링 팩터를 곱하고 마지막으로 바이어스를 더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이러한 통계량들이 고정되어 있고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컨볼루션과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결국 업데이트된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갖는 컨볼루션으로 표현할 수 있음을 수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빨간색 네모치는 곳을 보시면 새로운 컨볼루션 연산의 웨이트는 기존 컨볼루션의 웨이트에 시그마 분의
감마가 곱해진 형태가 되고요. 새로운 컨볼루션 연산의 바이오스는 다음과 같이 적혀진 대로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각각의 병렬적인 브랜치들을 단일한 컨볼루션에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 네모표를 쳐놓으신 그런 수식을 보시면 여기 각각 하나하나가 하나의 컨볼루션으로 치환된 각각의 브랜치들이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전부 다 더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각각이 리니어한 연산들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웨이트끼리, 바이어스끼리 더해지는 방식으로 결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학습 시엔 오버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통해서 네트워크의 캐파시티를 향상시킨 다음에 인퍼런스 단계에서는 이런 연산들을 하나의 컨볼루션으로 리파라메트라이제이션 하여서 연산량과 메모리 액세스 코스트 감소의 이점을 얻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라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논문의 프로포스드 메소드 파트입니다. 패스트 VIT의 탄생 목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패스트 VIT는 실제 엣지 디바이스에서의 레이턴시를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것이 해당 논문의 목표입니다. 저자들은 파라미터 수나 연산량만큼이나 메모리에 접근할 때 발생하는 메모리 액세스 코스트가 레이턴시를 증가시키는 주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논문의 주요 골자입니다. 그리고 스킵 커넥션이 메모리 액세스 코스트가 매우 크다는 점을 또한 지적하면서 스킵 커넥션을 없애는 방식으로 이를 개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이폰이나 데스크탑 수준의 GPU 등에서 소타 레이턴시 어큐러시 트레이드오프를 갖는 패스트 VAT를 제안하게 됩니다. 패스트 VAT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기에 앞서 핵심 포인트를 미리 가볍게 설명하자면 본 방법론은 레이턴시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갖는 어프로치를 먼저 적용한 다음에 해당 어프로치를 적용함으로써 생기는 부작용들을 보완하는 여러 가지 다른 어프로치를 도입하는 이러한 선호 관계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기 적혀진 방식들이 자세하게 어떤 것인지는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 VIT의 구조는 크게 패치 인베딩에 관여하는 부분과 토큰 믹싱에 관여하는 부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패치 인베딩에 관여하는 부분은 스템 그리고 패치 인베딩 그리고 이제 토큰 믹싱에 관여하는 부분은 각각의 스테이지들인데 스테이지 1, 2, 3와 4가 구별되게 됩니다. 이 각각의 부분들이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다른 작용을 하는지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중에 먼저 패치 인베딩에 관여하는 부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 VIT는 풀포머의 계층적인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이런 계층적 구조는 스테이지마다 순차적으로 하이트와 위스가 감소하는 방식이고 동시에 인베딩 디멘션을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패치 인베딩에 해당하는 스템에서는 보다 많은 하이트와 위스의 차원의 축소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방식은 핵심 정보를 추출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후 연산량을 줄여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depth와 separable convolution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서 연산량을 낮췄습니다. 이에 따른 캐파시티 감소를 보상해주는 오버 파라미터라이제이션 또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입된 오버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은 추후 인퍼런스 단계에서는 결국엔 다시 리파라메트라이제이션이 수행되게 됩니다. 그럼 토큰 믹싱 파트에 대해서 다음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패스트 VAT는 리파라메트라이제이션이 가능한 단순한 형태의 토큰 믹서인 램 믹서를 제안했습니다. 램 믹서는 단순한 3x3 뎁스와이스 컨볼루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램 믹서의 배치 노멀라이제이션과 스크립 커넥션 역시 인퍼런스 단계에서 리파라메트라이즈 되게 됩니다. 그리고 토큰 믹싱 파트의 나머지 해당하는 컨볼루션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는 트랜스포머의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 역할에 해당하며
그 피드 포 네트워크 앞부분에 뎁스와이스 컨볼루션을 추가한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컨볼루션 피드 포 네트워크는 총 1개의 뎁스와이스 컨볼루션과 2개의 포인트 와이스 컨볼루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소 어떻게 보면 아쉽기도 한 부분인 게 토큰 믹싱 파트로 랩 믹서라는 단순한 토큰 믹서를 제한한다고 이렇게 언급을 한 다음에 그 뒤에 원래는 실시되지 않을, 그러니까 원래는 포인트 와이즈 컨볼루션만 이행되어야 될 피드 포 네트워크 단에서 뎁스 와이즈 컨볼루션을 하나 추가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토큰 믹싱 파트가 메타포머 논문에서 주장한 그런 구조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토큰 믹싱이 좀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큰 믹서의 그러한 효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없게 되어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저자들은 레이턴시와 어큐러시의 트레이드오프를 고려하여 후반 스테이지 2개, 다시 말씀드리면 스테이지 3와 4 아니면 스테이지 4의 토큰 믹싱을 이제 셀프 어텐션으로 다시 교체하는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실시했고요. 실험 결과 경미한 레이턴시 상승 대비 어큐러시 게인이 컸던 그러한 세팅, 랩 믹서가 3개가 있고 마지막에 스테이지 4에서만 셀프 어텐션을 수행하는 그러한 방식을 최종 모델로 제시했습니다. 컨디셔널 포지셔널 인코딩 또한 뎁스와이즈 컨버전을 통해 수행되므로 이 역시 리파라메트라이즈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라지커널 컨볼루션 파트입니다. 랩 믹서의 컨볼루션 기반의 토큰 믹싱 방법은 연산에 있어서는 효율적일 수 있지만 셀프 어텐션 기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리셉티브 필드를 갖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패치 인베딩과 컨볼루션 피드 포 네트워크 초반부에 7x7이라는 상대적으로 큰 라지 커널 컨볼루션을 이용해서 그러한 상대적으로 리셉티브 필드가 작다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이 두 군데만 라지 커널 컨볼루션을 도입했는지 자세한 설명을 하지는 않았고 저자들이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가장 최적점을 찾은 것이 아닐까라고 유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험 결과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서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메소드들이 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형적으로 쭉 설명을 들으신다면 한 번에 이해가 안 가실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VAT는 풀폼의 계층적 구조의 뼈대를 가져와서 사용했습니다. 스테이지별 토큰 믹싱 블럭의 수의 비율도 동일한 세팅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단지 풀포머에서 주장 그런 방식이라기보다는 스윙 트랜스포머와 같은 다른 여타의 하이브리드 비전 트랜스포머에서도 사용했던 그러한 방식입니다. 패스트 VAT는 두 가지 종류의 패치 인베딩을 사용했습니다. 그것들은 스템과 그냥 일반적인 패치 인베딩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 두 경우 모두 하이트와 위스 차원이 압축되면서 인베딩 디멘션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패치 인베딩을 수행하게 됩니다. 좌측의 이미지를 보시면 기존 이미지의 차원이 라지 H 곱하기 라지 W였다면 이것들이 점점 작아지고 순차적으로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템에서는 핵심 정보를 추출함과 동시에 이후 연산량을 더욱 빠르게 줄이기 위해서 한 번에 더 많은 차원 압축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큰 믹싱 파트에 대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큰 믹싱은 주요 토큰 믹서로는 랩 믹서를 사용합니다. 랩 믹서는 3x3 뎁스와이즈 컨볼루션과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으로 구성된 단순한 구조의 토큰 믹서이며 이는 이와 같은 토큰 믹서를 사용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후에 리파라메트레이즈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트레이드오프를 고려하여서 스테이지 4에서 셀프 어텐션을 다시 가져와서 사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왜 나머지 스테이지가 아닌 스테이지 4에서만
셀프 어텐션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는 후반부 실험 파트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큰 믹싱이 수행된 뒤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컨볼루셔널 피드4 네트워크를 통과하게 됩니다. 패치 인베딩과 모바일 원 블럭에서 오버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이용해서 각 레이어의 캐퍼시티를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모든 연산들을 리파라메트라이즈 하게 되는데, 여기는 컨디셔널 포지셔널 인코딩도 포함되고 여태까지 모든 그런 언급된 방법들을 전부 다 리파라메트라이즈 하게 하는 방식을 취했다고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랩믹서의 상대적으로 로컬한 리셉티브 필드를 보완하기 위해서 패치 인베딩과 컨볼루셔널 피드4 네트워크 초반에 라지커널 컨볼전을 마지막으로 수행했습니다. 그럼 실험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 VIT는 실험 단계에서 사용할 총 9개의 베리언츠들을 제안합니다. T8부터 MA36, 384까지 총 9개의 모델들이 제안이 되는데요. 본 모델들은 플롭스 기준으로 파악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256, 256 해상도로 트레인한 7개의 모델과 384 해상도로 파인 튜닝한 2개의 모델 총 9개가 플롭스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차이가 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파벳 뒤의 숫자는 전체 패스트 VIT 블럭의 수를 의미하고 패치 인베딩 디멘션 사이즈는 T, S, M 순으로 커집니다. T는 컨볼루션 피드4 네트워크의 MLP 익스펜션 레이시오가 4보다 작은 그런 작은 모델이고요. A는 스테이지 4에서 셀프 어텐션을 수행하는지 여부라고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의 세팅을 먼저 보자면 데이터 셋으로는 이미지는 1K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에서의 레이턴시 측정을 위해서 코어 ML2D라는 그런 툴을 이용해서 아이폰 12 프로 맥스에서 테스트를 하였고요. GPU 레이턴시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런 모델을 텐서 RT 포맷으로 변환한 다음에 RTX 2080 Ti 위에서 배치 사이즈 8로 레이턴시를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실험들에 대해서 총 100번을 수행한 다음에 레이턴시 중앙값을 최종적인 레이턴시로 리포트하였습니다. 하단에 텐서 RT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실었는데 더 궁금하신 분은 추가적으로 검색해서 알아보면 굉장히 유용한 툴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레이턴시 어큐러시 트레이드오프에 있어서 아이폰 12 프로와 RTX 2080 Ti상에서 소타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비교 모델 중에서 동일 레이턴시상 가장 높은 어큐러시를 보인 것인데요. 스윙 트랜스포머, 심지어 가변 컨볼루션 기반인 이피션트 넷과 비교하여도 동일한 탑 1 어큐러시일 때 현저한 레이턴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델의 강건성을 확인하는 로버스트 이밸리에이션 단계입니다. 로버스트 이밸리에이션에는 다양한 데이터셋이 사용되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미지의 1K에 대해 학습한 다음에 인위적인 커럽션이 가해진 데이터셋이나 같은 클래스를 나타내지만 그 형태가 다소 다른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밸리에이션을 수행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미지넷 R은 이미지넷에 존재하는 클래스들을 렌디션 버전이라 해가지고 인형으로 만들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왜곡을 가한 데이터셋이라고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 이미지넷 스케치는 이 또한 역시 이미지넷에 존재하는 클래스를 스케치한 버전으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미지넷 C의 경우는 여기서는 가우시안 노이즈, 샷 노이즈, 임펄스 노이즈 등 여러 가지 커럽션을 가한 다음에 그러한 여러 가지 커럽션을 가한 결과에 에러 오차율을 평균해서 사용하는 MC2를 사용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탑1 어큐러시를 사용해서 성능 비교를 하였습니다.
플롭스 기준으로 묶은 모델들을 비교했을 때 최근에 비전 트랜스포머보다 더 로버스트함과 동시에 순수한 CNN 기반의 모델보다 더 빠른 속도를 보였습니다. 라지 커널 컨볼루션의 도입과 셀프 어텐션을 함께 쓴 점, 그리고 컨볼루션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가 로버스트니스 향상에 주요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크립트 커넥션이 정말로 레이턴시에 있어서 보틀넥으로 작용했는가에 대한 실험 내용입니다. 저자들은 메타포머 S12 구조와 그리고 메타포머 S12의 토큰 믹서를 램 믹서로 교체한 모델에 대해서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이 두 모델은 약 1.8 기가플롭스의 동일한 연산량을 갖고 있습니다. 레이턴시 측정 결과 해상도가 커질수록 레이턴시 차이가 커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연산량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스퀘어 커넥션의 유무가 2배 이상의 레이턴시 차이를 유발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 결과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버 파라미터라이제이션에 대한 실험 내용입니다. 트레인 타임 오버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적용하면 추가된 브랜치로 인해 컴퓨테이셔널 코스트, 컴퓨테이셔널 오버헤드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한한 모델처럼 모델 전체가 아닌 일부에만 오버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적용하면 학습 시간의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학습 시간 상승 대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탑1 어큐러시 향상을 갖고 왔습니다. 엣지 디바이스 상의 인퍼런스 레이턴시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학습 시간 향상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레이어에 오버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적용한다면 더욱 탑1 어큐러시는 증가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실험 내용은 리포트하지 않은 점이 다소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스테이지 4에서 네 번째 스테이지에서 셀프 어텐션을 적용한 어블레이션 스터디 결과입니다. 라지 커널 컨볼루션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와 적용한 경우 모두 마지막 스테이지에만 셀프 어텐션을 적용하면 경미한 레이턴시 상승에 약 1%포인트의 탑1 어큐러시 향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스테이지 3와 스테이지 4에 셀프 어텐션을 동시에 적용하면 급격한 레이턴시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스테이지 4에 셀프 어텐션을 적용하는 것은 레이턴시 어큐러시 트레이드오프 관점에서 리즈너블 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저자들은 채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지 커널 컨볼루션의 효과를 어블레이션 스터디한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동일한 토큰 믹서 세팅상의 모델들과 비교할 때 그러한 경우 V1 그리고 V4 그리고 V2 그리고 V5를 이렇게 비교했을 때 두 경우 모두 1ms 경미한 레이턴시 상승에 1%포인트의 탑1 어큐러시 향상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점 또한 라지 커널 컨볼루션을 적용하는 것은 레이턴시 어큐러시 트레이드오프 관점에서 리즈너블 하기 때문에 저자들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전 부분입니다. 엣지 디바이스 상에서 레이턴시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비전 트랜스포머인 패스트VAT를 제안했습니다. 레이턴시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과 그에 따라 나타나는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함께 제안했습니다. 가장 먼저 풀포머의 효율적인 하이어러키컬 아키텍처를 채택했고요. 그리고 먼저 뎁스와 세퍼러블 컨볼루션을 적용해서 레이턴시를 감소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뎁스와 세퍼러블 컨볼루션을 적용하면서 생긴 캐파시티가 줄었다는 단점은 트레인 타임 오버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통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파라메트라이즈가 가능한 램 믹서를 사용했는데 이 또한 아주 작은 셀프 어텐션에 비해서는 작은 리셉티브 필드를 갖고 있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라지 커널 컨볼루션을 통해서 이를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태까지 언급된 모든 그런 구조들을 가능한 최대한 리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적용하여서 레이턴시를 다시 감소하는 그런 방법을 취했습니다.
인퍼런스 시의 레이턴시 감소라는 확실한 목적을 두고 방법론들을 아주 적절하게 조합한 좋은 논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 소타 레이턴시 어큐러시 트레이드오프를 달성했고, 이외에도 로버스트 이밸리에이션 태스크에서 비슷한 연산량의 모델들과 비교시 가장 로버스트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본 논문의 핵심 주장은 연산량이라기보다는 레이턴시이기 때문에 로버스트니스 이밸리에이션에 대한 실험 결과는 다소 논문의 메인 주요 주장과 약간 이질적인 부분이 없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를 끝으로 패스트 VIT에 대한 논문 발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